자, 처음 이제 우리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변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제 컴퓨터는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값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자료를 집어넣다가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또 꺼내 쓰고 또 계산해서 집어넣고 꺼내 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에 있어서 이제 명명규칙, 실제 이름을 붙이는 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룰은 개발자들이 관례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룰이에요. 자, 먼저 규칙들을 보면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변수. 그 다음에 명사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조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다 소문자로 쓰게 되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가능한 한 뒤에다가 붙이는 형태가 되고 가급적이면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잘 안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에 보면 이제 단어 하나인 경우에는 다 소문자로 썸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 만약에 두 개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맥스 스피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단어는 다 소문자,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형태대로 그 명령 규칙을 붙여서 우리가 변수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값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언과 값 저장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교수님이 선언과 값 저장을 동시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그 변수 안에 담아야 될 자료의 형식 자체를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을 만들어 주는데 이 방에는 뭐 정수만 쓰겠다 또는 소수점 있는 실수만 쓰겠다 또는 거기에 뭐 문자만 들어가겠다 또는 문자 열만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입을 써주고 변수명과 그 다음에 이꼴 값 이렇게 되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이 저장되는 문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int라고 하는 정수 자료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scor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90이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뭐 뒤에는 또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그 타입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기본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타입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되고 많이 쓰는 변수의 타입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는 정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부분은 문자 1개, 그 다음에 더블은 실수, 그 다음에 불리언이라고 정해주면 우리가 true, false, 즉 참, 거짓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타입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기본 타입인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자 여러 개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타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타입에 들어가 있는 변수끼리 어떤 자동 타입 변환을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큰 방과 작은 방에 각각 값이 있다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방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지 값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정수하고 만약에 실수하고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실수 기준, 즉
더블 기준 같은 실수 기준이 훨씬 더 방이 커요. 방이 크기 때문에 큰 방 기준으로 해서 자동 연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뭔가 이 타입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작은 방인데 얘를 큰 방 기준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라 라고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봅시다. 지금 V1에는 int 정수로 10, V2에는 정수로 또 4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놨을 때, 만약에 이제 V1 나누기 V2 하면, 지금 보면 V1이 10이니까 10 나누기 V2는 4죠. 그러면 실제 나오는 값은 2.5가 나올 거예요. 2.5가. 그런데 이 앞에 더블이라고 하는 형변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정수끼리 연산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버려버리겠죠. 그래서 실제 요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형변환 부분을 빼버리면 2라고 하는 정수값이 나와요. 근데 실제 여기서 더블이라고 해서 요 V1을 실수, 정수가 있는 그 소수점이 있는 더 큰 방으로 샥 바꾸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V2도 실수 형태대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실제 소수점이 있는 2.5로 그 결과값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우리 문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연산자에 대한 부분인데, 연산의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되는 것은 다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대입 연산자, 뒤에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꼴에 대한 부분인데, 이꼴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만 값이 그 연산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산의 우선순위가 존재를 해요. 근데 요거는 뭐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으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데, 자, 논리적으로 잘 보면 산술, 계산이 돼야 되겠죠? 계산이 먼저 돼야지만 비교, 크냐 작으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될 수 있고요. 또 크냐 작으냐까지가 완료가 돼야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논리연산자가 또 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끝나야지만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꼴이 있으면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개발자들도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쓰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갈로를 쓰게 되면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잡하게 이런 그 수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로를 써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은 버릇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이제 증감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단위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 보면 플러스 플러스 두 개를 만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는 1을 증가를 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변수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앞에 붙으면 다른 것보다 첫 번째로 연산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뒤에 붙으면 다른 연산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느낌표 표시인데, 느낌표는 이제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참이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부정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우리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실제 메소드 호출을 해서 체크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이 학생이 우리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학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아니다 라고 결과값이 오게 되면 아닌 경우에는 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사용이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 알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다 쓰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 그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쓰는 나머지 연산자 구하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실제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값은 0이고 그 다음에 num이라고 하는 곳에는 10이라고 준다면 10% 3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1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우리가 플러스 기호를 쓰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는 사칙 연산에서 더하는 덧셈도 쓰지만 실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JDK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플러스 특징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6이라고 이렇게 6.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실제 연산을 할 때는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다 문자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 JDK 특징 6.0이라는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여기 스트링 타입의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냐 그 비교 연산자에 대해 이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네. 자, 요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보통 문법적으로 보면 이 꼴 두 개가 붙으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표 이 꼴이라고 되어 있으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봅시다. 지금 num1은 10이고 그 다음에 num2도 지금 1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자, num1하고 num2하고 지금 이꼴 두 개로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true, 참이라고 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두 개를 느낌표 이꼴이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죠?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결과값은 당연히 자,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두 개가 10, 10이에요. 그죠? 만약에 같지 않으면 true일 텐데 지금 같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값은 false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인 경우에는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또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사용을 하겠죠. 즉 큰지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지 작든지 또는 작거나 같든지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결과값에 따라서 true, false 부분이 참과 거짓이 에 대한 부분들이 리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배우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게 바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 붙이면 보통 AND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두 개의 피연산자가 전부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 이거 파이프 표시인데 파이프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 두 개 중 피연산자 중에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고 아니면 펄스가 되겠습니다.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만이 5고, 그 다음에 넘2가 만약 10인 경우에, 실제, 여기 보면, 넘1과 넘2가 같으냐라고 물어봤죠? 같으냐. 그러면 당연히 다르니까 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1보다 넘2가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보다는 10이 크죠. 그래서 true예요. 자, 근데 이것을 5와 연산자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는 참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값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꼴이라고 붙으면 우리가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붙어요. 그래서 우측에서 연산이 된 그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equal 10 플러스 3이라고 해놓으면 결국 13이라는 값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연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플러스 이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꼴, 곱하기 이꼴, 나누기 이꼴, 뭐, 이렇게 복합연산자 쓰여져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복합연산자인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num 플러스 equal 2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결국 num equal num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연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건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문은 이제 크게 if문하고 스위치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f문은 실제 물어봐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구분해서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방식도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if 다음에 가로하고 조건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중괄호 부분이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있는 중괄호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if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else if 물어봐서 다른 조건식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건식 교수님이 하나만 써놨는데 if, else if, else if, else if 해서 계속 물어보고 쭉 그 다음 물어보고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else 힌트대로 해서 실행을 하는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뭐냐면 if문 안에 또다시 if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써놓은 지금 요 문법은 지금 위에 보면 if 물어보고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만들어 놨었죠. 자, 그러면 if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 여기 보면 또 하나 이 안에 if문을 또 하나 안에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f문으로 물어보고 참인 경우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또 거기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문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보면 if
지금 스코어가 93인 경우에 실제 스코어가 만일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당연히 크죠. 그런 경우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라는 문자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if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 말고 또 우리가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위치문은 보통 스위치하고 가로 다음에 변수라는 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변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뭐 정수인 경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 하나인 경우도 되고, 문자열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스위치문으로 물어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케이스, 그래서 지금 물어본 이 변수에 있는 값이 만약에 값1이라면 실제 실행하고 브레이크 빠져라. 그 다음에 또 값2면 또 실행하고 브레이크 빠져라. 쭉쭉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앞에서 물어본 값이 아닌 경우에는 디폴트 어떻게 해라 라는 형식으로 스위치문에 대한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문, 화일문, 두화일문이라고 세 가지가 사용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포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빈도수로 본다면 화일문이 그 다음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두 화일은 좀 사용 빈도가 좀 별로 없는 반복문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포문을 보면, 포문은 정해준 횟수만큼 반복 실행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 포 다음에 초기화식, 땡땡 조건식, 증감식,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반복 실행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가 하나, 예제를 해놨는데, 자, 지금 보면 i라고 하는 정수에 1이라고 값을 넣고요. i가 10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즉, 요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반복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자, 근데 플러스가 뒤에 붙었죠? 그렇다면 요 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썸을 0이라고 초기값을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썸 equal 썸 플러스 i라고 줬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100번 반복하면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해서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을 시키는 프로그램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일문은 이 조건에 따라서 반복 실행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화일 다음에 조건식을 물어봐서 자, 요게 참이면 계속 여기 있는 반복 실행문을 계속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로 보면 테스트를 뭐 0이라고 기본값을 줬을 때 화일 다음에 테스트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에 있는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초기값 0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증가를 시켜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증가시키는 반복이 실행이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화일문은 위에 있는 화일문하고 되게 유사해요. 하지만 딱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한 번은 분명히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반복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두 다음에 반복 실행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일 넣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물어보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지금 또 한번 동일한 예제로 한번 보면, 자, 테스트를 1을 증가를 시키면서 한 번은 1은 증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일 물어봐서 테스트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빠지게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반복문이 동작을 할 때 이것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적인 부분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브레이크문은 보통 프로그램 동작은 이렇게 돼요. 중괄호 써져 있는 곳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바로 그 중괄호를 벗어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게 브레이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스위치문이나 반복문에서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스위치문에서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에 교수님이 스위치문 설명을 할 때, 자, 케이스 값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끝나면 바로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기 중괄호 전체를 쫙 벗어나게 되는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예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문이라는 거는 반복문 안에서 그 컨티뉴문을 딱 만나게 되면 반복문의 뒷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고 반복문의 시작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효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